네, 김영윤 소장 모셨습니다. 김영윤 TV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조사가 시작됐잖아요. 네네. 명태균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그 핸드폰에 카톡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쭉 있는데, 그러면 이제 비중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 조사에 대한 그 비중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 공천 개입이냐, 이준석이 게이트냐의 비중이. 그 이준석 게이트. 이준석 게이트로 이준석 지금 조사의 게이트죠. 방향이 돌아가고 있죠. 그게 뭐 조사를 맘먹고 이렇게 맞고 잡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거 보니까. 나오는 증거 자체가 그 정도의 비중이다라는 거고, 김종인과 이준석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정도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천 개입일 수가 없는 게 그 왁구를 자꾸 뭐 민주당 생각을 측에서 피력한 정도지. 그럼요. 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인수위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친윤이 많이 날라갔는데 무슨 공천 개입을 했으면 친윤이 다 그럼요. 살아났겠지. 그럼요. 친윤 다 날렸잖아요. 많이 날라갔어 그때. 그럼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철규 의원 말대로 아이고 이준석 의원이 잘도 그 취지가 잘도, 그렇잖아요. 예. 잘도. 그러니까 이준석이 잘도 말 들었겠다. 이준석이 그 윤핵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 있잖아요. 이핵관은 없었을까? 그 이해관이 있지. 이핵관 있어요. 저 뭐 그 보좌관들한테 이야기 들은 거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없던 자리 뭐 만들어 가지고 당비로 월급 줘가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폭로를 하기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폭로한 사람이 누굽니까? 개혁신당에 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안 구리고 본인이 구린 게 전혀 없이 저쪽에 대해서 뭐 폭로를 이어간다라고 하면 박수를 치죠. 박수를 치고 그래 뭐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근데 구린 내가 더 많은 놈이 요거 자기 똥 묻혀가지고 지금 왁구잡고 하고 있는 것에 이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럼요. 지금 명태균 씨 측 변호인 이제 김소연 변호사가 사임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검찰에서 보고 있는 내용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다라고 자꾸 이제 언론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이준석에 대해서 거론되는 게 한 10의 비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1이면 이준석은 10이다. 네. 검찰 질문 비율이. 그리고 그 영장 심사할 때도 그 PPT 띄워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수사 방향에 대해서 이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는 변호인으로 판단이 되잖아요. 그럼. 그 PNR 여론조사 이제 5월 16일자 그 하루 만에 표본이 수집돼 가지고 이제 이준석이 당대표 1위 첫 1위를 한 그 조사가 띄워졌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나눴던 대화, 그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의 그 PC들이 있었는데 그 PC 하드를 강혜경 씨가 다 들고 갔어요. 그래서 그 PC 하드가 없어요. 그런데 공용으로 쓰는 컴퓨터에 하드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요거를 복원을 한 거예요. 요 복원했는데 여기는 김종인, 이준석과 나눴던 카톡이 다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도 검찰이 확보를 해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 희한하다라는 거죠. 이게 2022년 뭐 공천에 관련된 내용은 당연히 있었고, 그다음 명태균 씨가 또 폰을 한 3개, USB 하나 정도로 내놨다고 하니까 거기서도 많은 증거가 나올 건데 뜻하지 않는 증거가 나온 거죠. 뭐요? 성상납. 성상납에 대해서 이준석이 윤리위 징계를 앞두고 꽤나 고심하는 듯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카톡으로 띄워졌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구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윤리위에 뭐 그건 아니다 저거는 아니다 뭔가를 어필을 하고 싶었겠죠. 근데 지금 와서는 이준석이 쏙 빠져가지고 당연한 결과였기 때문에 하나 걱정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걱정 되게 많이 해놓고 그 걱정 되게 많이 한 게 카톡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더 구질구질한 게 뭐냐면 되게 지저분한 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게 그러니까 구명 로비를 했다라는 게 약간 그런 취지로 논의를 했다라는 게 남겨져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준석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이제 되게 지저분한 그게 있잖아요. 성상납. 그리고 이준석이 그 여론 조작에 대해서
여론 조작은 범죄예요. 이거 큰 범죄지. 그러니까 그 여론 조작에 대해서도 야 60점짜리 성적표 6을 약간 8자로 바꿔서 종이 성적표 나올 때 아빠한테 엄마한테 가고 그거 장난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적표랑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이 여론조사를 비교를 한다는 것 아니 자체가 그리고 정신 상태가 가치관이 성적표를 조작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놈이야. 그러니까 이 여론 조작도 별거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큰일 날 놈이라니까. 그러니까 성적표 조작하는 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기 하버드 학력도 저렇게 조작을. 구랄친 거지. 그러니까 지금 하버드 학력 그 위키페디아 들어가봐도 없고 그때 링크드인도 삭제된 상황이고 지금 뭐 본인의 학력 지저분했던 학력들 싹 다 지우고 오로지 한국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요거 들고 지 외국에 나갔을 때 제가 이제 하버드 복수 전공자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명태균 씨가 그 외교부 장관 추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완전. 세상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거 학력 검증 그 본인이 뭐 졸업했다라는 컴퓨터 사이언스도 학업에 대한 이수가 부족하다라고 제가 계속 방송을 드렸죠. 이거는 계속 우리가 방송을 해야 되는 거고 성상납도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지금 불기소 처분됐다고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 강신한 변호사 다시 항고를 했어요. 그 다시 지금 다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아예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성에 관련돼서 성 제공자가 성을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사건이 끝난 거고 검찰이 판단이 불기소 처분을 한 거지. 증거가 불충분으로. 근데 치력각서에 대해서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성접대를 받았다. 그러니까 성상납을 받았다는 정황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성매매 여성이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한 거죠. 이준석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럼요. 자, 이 김소연 변호사가 그렇게 했죠. 이준석과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그 마에스트로 과정 저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대학생들만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제지간이었대요. 김성진이 스승이고 이준석이 제자고. 근데 김성진 저분이 아이카이스트. 아니 컴퓨터 사이언스 나왔다는데 코딩이고 뭐고 진짜 못하더라. 실력이 형편없더라.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이준석이 성상납 고비를 넘겨도 병역법 위반도 수사가 첩첩산중이다라는데 저기서 또 하버드 학력까지. 이제 이준석은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처럼. 이재명이 지금 한 곡에 딱 넘는데 지금 이다음부터는 쉬워졌어요. 그 곡에 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지금 그 선거법 위반에 1심에서 징역형 떨어지기까지가 지금 2년, 그건 3년 가까이 끌어오면서 이게 힘들었지. 한 고비가 제대로 꺾이고 기가 꺾였다잖아요. 이제부터는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도 지금까지 뭐 어떻게 버티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거짓말로 인제는 꺾인다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윤리위에 이준석의 성상납 관련돼서 증거인멸 교사 7억 각서 그거 때문에 이제 심사 들어가는 이 상황. 이 상황을 제가 왜 이렇게 보였냐면요. 이준석이 윤리위 징계 전에 이 성상납에 관련돼서 윤리위 떨어지는 거에 좀 불안감을 느꼈는지 이 명태균 씨와 명태균한테 SOS 쳤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때. 좀 김건희 여사한테 좀 어떻게 좀 예비해봐 구명 로비를 좀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유 지저분해라 정말. 본인은 뭐 떳떳한 적 그래 이거는 단순히 당 대표 뭐 그 성상납이 끝이 아니라 당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뭐 한 거다 이러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그거에 헷가닥 넘어가서 팽포에서는 봐라 뭐 그 족쇄를 풀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대표 말을 안 들으니까 끌어내리려고 작전을 짠 거다라고 이게 실체가 있는데 이게 뭔 작전이냐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준석이 살아남기까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항상 했어요. 근데 지금은 피해자 코스프레가 아니라 뭐 카톡 증거부터 시작해서 쫙 있는데 진짜 피해자는 누구냐면 국민입니다. 그럼. 당대표부터 진짜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그리고 더 큰 피해자는 정치의 꿈을 가진 청년 정치인, 진짜 청년 정치인.
이제 가짜 청년 정치 뭐 김재섭 뭐 전하람 이렇게 그 팀 김종인 사단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말고 진짜 꿈을 꿨던 저는 김정식도 언뜻 생각이 나고요. 김정식 있죠. 네. 그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정치에 대해서 꽤나 공부 열심히 하고 진짜 정통으로 그 정치를 좀 보려고 하는 그런 집단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준 게 이준석이다라는 거죠. 국민의 피해가 이준석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면 김소연 변호사가 예전에 페이스북에 사진을 딱 찍으면서 건물 사진 올리면서 이준석 C, 네. 이준석 C 기억해야 할 거.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이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대전의 리베라 호텔 그 주피터가 아닌가. 주피터. 네. 요 건물 기억해? 알지? 그러면서 이겁니다. 이때 내용에서 이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가 뭐 박근혜 대통령님을 좀 모시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니까 이준석이 내가 형님처럼 모시는 국회의원이 있고 기업인 누가 있는데 그랬다라는 그 말에 이준석이 내가 형님처럼 모시는 국회의원 기업인이 누군지나 들어보자. 저건 누구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좀 구해줘. 나 안 그 국회의원이랑 기업인 이야기하는 거죠. 나 안 구해줘. 안 구해주면 김성진 때문에라도 내가 지금 깐다. 나 좀 구해줘.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막 이준석을 다 막 안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거지.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이제 살아왔다라는 야, 이 거죠. 건물도 모자이크 처리를 했네. 이 건물이 이제 떳떳한 모자이크 처리를 안 하는데 성적으로 이 문제가 되는 건물이니까. 약간 빨간 느낌이 나네요. 여기 빨간색이 여기 좀 있네요. 네. 근데 모자이크 처리는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면 참 용감한 전사입니다. 이 전사가 나와가지고 2013년 7월 11일, 8월 15일 두 차례 성상납을 제공한 것을 포함해 2016년까지 총 20차례 이상. 야 이거 참. 이 새끼 단골 손님이네. 엄청 밝히네 이거. 근데 이때 증거로 제출했던 내용 중에 밴드비, 아가씨 뭐 옆자리 차지비, 이차비 50만 원 이런 게 다 적혀 있어요. 그거 있어요. 그게 증거로도 그거 증거지. 그거 증거로도 제출되어 있다라는데 뭐 동석했던 사람 중에 뭐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이차비 50만 원에 거론되는 사람 아이카이스트 김성진은 이제 신혼초니까 집에 갔고 그 두 사람 만난 중에 집에 간 사람 말고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준석이지. 이준석인데. 그러니까 이게 20차례 정도 있다라는 건 이제 확실하게 물증은 있는데 이게 이제 검찰 조사에서 증거로 확정 이게 이제 성을 같이 그 성 제공한 여성이 이게 아니라고 이제 하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러면 하겠어? 내가 글쎄 제가 했어요 이렇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또 그게. 성매매 특별법 때문에 양쪽이 다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러니까. 처벌받고 또 온 국민한테 저기 되는데 그리고 안 했다고 그러겠지. 10년 전인데 지금 10년 전과 지금의 10년 후의 삶과는 또 다른 삶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때는 변화에 그 일을 했지만 지금은 또 아니래요. 그 일을 안 하니까 그걸 괜히 들춰내는 게 저거 하니까 나는 안 했다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검찰이 그래서 그러니까 진술이 번복됐던 부분에 대한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판단을 좀 하고 증거의 비중을 7억 각서로 둬야죠. 7억 각서. 그다음에 성상납 장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거에 대한 비중을 좀 둬야지. 이 여성의 진술의 비중을 둬버리니까 증거 불충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다. 왜? 진술이 번복이라서. 여기도 있는데 충분하지 않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얼마나 또 지저분했냐면 이게 이 명태균 씨한테 이제 사바사바 해가지고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구명 로비를 한 것뿐만 아니라 못되게 회유와 협박까지 했다. 명태균을? 아니요. 누구를? 이 성상납에 관련돼 가지고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김소연 변호사 주장입니다. 공개한 서신에 따르면 네. 미래가 기대되는 젊은 정치를 도와주면 가석방을 돕겠다. 미래가 기대되는 젊은 정치는 이준석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가석방을 돕겠다. 수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성상납을 모른다는 서신을 써주면 윤리위 제출하겠다. 만약 이 대표가 징계를 받지 않으면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준석이 살아나면 너 후폭풍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소연 변호사가 세상에서 제일 걱정 없는 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다.
증거는 차차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네 회유와 협박이 안 먹히니까 벌은 벌대로 받아라. 근데 사실 하버드 학력 그때도 하버드 학력 사기 터뜨렸을 때도 많은 곳에서 전화 받았습니다. 회유와 협박은 잘 모르겠어요. 협박이라고 받을 사람도 아니지만 회유에 대한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 이런 취지로. 그 젊은 정치인인데 앞으로 정치할 건데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파서 되겠냐. 뭐 그런 식으로. 너무 뜬금없는 곳에서도 전화를 받았고요. 제 번호 어떻게 아셨어요? 이 정도의 분들도 전화 받았고 또 굉장히 높으신 분한테도 전화를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구명 로비가 이루어졌다. 제가 왜 성상납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명태균 씨에게 성상납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복원이 됐는데 어머 하버드 학력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한 흔적이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제대로 이준석이 후달리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을 지금까지 막 우리가 돌부리에 넘어질 때도 막 어떻게 균형 못 잡고 막 호랑나비 춤을 막 추더라도 안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네. 이준석이 지금까지 그렇게 버텨왔어요. 근데 이제 제대로 꼬꾸라질 때가 왔다라는 거고 이재명처럼 1심 선고 받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기가 꺾인 다음에 쉬워지잖아요. 그렇죠. 이준석도 이제 검찰 소환 조사 받아서 피해자 전환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민간인 명태균 씨에게 공천에 내밀한 정보를 제공했다라는 것 자체가 정당법 위반 등 다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국가기밀만 누설해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문재인이 국가기밀을 중국에 누설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이준석 또한 당의 기밀 자체를 민간인에게 누설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법 위반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준석이 앞으로 뭐 PNR 여론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상 제공에 대해서 제공을 했다라는 측, 나는 받지 않았다라는 측, 이 중간에 누군가의 작업이 있다라는 것들도 이제 검찰이 밝혀내야 되는 거고 이거를 밝히기 위해서는 누구? 똥개가 창원으로 내려가야죠. 그렇죠. 창원지검의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 근데 마지막 사진 한 번만 네. 딱 보면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겁니다. 요거 다음 페이지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네. 요거요. 누군지를 한번. 우상호. 이준석 건드리면 윤이 다친다. 네. 그러니까 이야, 이 내용을 보면 누가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면 이제 끝나지 않겠나. 그럼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요거 마지막에 제가 하나 딱 드릴 건데 요것만 딱 틀고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뭡니까? 우상호가 제가 너무 재밌어서 캡처를 했는데요. 예. 이준석이 당대표 때 대통령 하나 바꿨는데 대한민국 국격이 올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 부활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법정의 부활시켜 주셔서 깜빵갈롬 제대로 보내면 되는 네, 겁니다. 그렇죠. 약속을 지키시는 윤석열 대통령 기대해 보도록 준석이가 하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네, 김영윤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두환 회고록 4권인데요. 이순자 자서전 포함해서 아주 재밌습니다. 10% 할인해 드리는데 예약 주문을 받습니다. 일로 문자로 성함 남겨주시면은 출판사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12월 20일 날 일괄 배송한다고 합니다. 예약이에요, 예약. 문자 남겨주세요. 재밌습니다.